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외 영업으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해외 영업으로 먹고 살기. 자,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해외 시장 개척 노하우와 해외 영업 이렇게 준비하라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삶과 무역 노하우, 취업 이직 방법부터 시장 개척 노하우까지 해외 영업으로 성공하는 길이 훤히 보인다 라고 하네요. 이 저자는 굉장히 어떤 확신에 찬, 그러면서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바이어 관리와 커리어 처리법,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준비하면 유리한 자격증들, 해외 출장 및 시장 조사, 해외 운영 프로그램을 마스터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 세계를 무대로. 일생 동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곳을 가볼 수 있을까? 여행을 제법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거의 대부분을 지나고 자란 한국 땅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하고 살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 사는 것이 답답했다라고 하네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난 이 소중한 시간을 평생 같은 곳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며 흘려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도 하고 세계를 무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아니면 조금 중년쯤에도 해외로 나갈까, 이민을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젊어서부터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선택이 옳았고 결국에는 2년 만에 대기업 해외 영업팀 담당자로서 제2의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실무에 익숙해지자 조금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기업인 A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2차례에 걸친 면접 끝에 마침내 해외 영업팀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중국 지역을 담당하는 해외 영업자로 채용되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업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았다. 금융업종에서 퇴사한 지 2년여 만에 대기업 해외 영업 담당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금융업에서 해외 영업으로 전직을 하고 나서 연봉은 조금 낮아졌지만 금융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을 느끼고 있으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니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시 시대에 있었던 조개, 소금 등을 이용한 물물 교환이 무역 거래의 시작으로 해외 영업이라는 직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임을 확신하다 라고 합니다. 업무 분장에 대한 모든 권한은 팀장에게 있다고 하네요. 중국 담당자는 중국어를, 일본 담당자는 일본어를 해야 한다. 물건을 팔아야 하니 당연히 사가는 사람의 언어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기타 지역의 경우로는 영어 사용자가 맡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 외엔 스페인어 혹은 아랍어 등을 할 수 있으면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팀장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 즉 팀 내 차석의 경우 담당 지역의 업무를 줄여주는 대신 팀의 공동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팀장이라든지 그 어떤 직위들에 관해서, 체계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자, 어떤 전공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대학 전공은 다양했다. 무역학, 경영, 경제학, 영문학, 일문학, 러시아어, 중문학 등이 있었다. 계열별로 보면 경상 계열과 어문 계열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일반 소비재 제품을 담당했기 때문이지 중공업이나 건설 혹은 전지 사업 같은
전자산업 같은 다른 분야는 공대 등 관련 학과 출신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 화학, 중공업과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산업의 해외 영업은 우선 제품과 산업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의 대상에 따라 선호하는 전공은 있을 수 있으나 꼭 이것을 전공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자,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해외 영업이라면 굉장히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외국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어로 수입 바이어와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겠지만 목적은 거래 성공이므로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해외 영업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어려움이 아닌 두려움이란 표현을 쓴 것은 반드시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어학 능력도 중요하지만 영업 마인드와 일에 대한 열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어차피 해외 영업도 물건을 파는 장사이기 때문에 동대문 시장에서 중국어, 일어 영어를 구사하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보라. 그들이 수준 높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서 옷을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면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영어권 바이어를 제외하고는 수입 바이어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므로 높은 수준의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회화를 할 수 있다면 영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내 동료 중에도 영어권 담당자이지만 영어를 수준 높게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 이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면접을 통과할 만한 수준의 영어면 해외 영업에 도전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결국 어학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업 마인드와 일에 대한 열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연봉은 어느 수준일까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책이라서 제가 연봉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2006년 해외 영업을 해왔으니 벌써 10년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외 영업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해외 영업의 연봉은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금융권보다는 낮고 일반 사무직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같은 해외 영업이라도 여러 회사의 어떤 종류인가의 업종인가에 따라 연봉 차이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해외 영업은 겉으로 보이는 연봉보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으니 단순히 다른 업종과 연봉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연봉을 분석해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은 2천만원 후반이고 대리는 3천만원, 과장은 4천만원, 차부장이 되면 5천만원, 6천만원의 연봉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무난하다. 물론 연봉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므로 반드시 직급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 영업은 연봉 외에도 출장비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부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출장비는 출장 시에 현지에서 쓸 비용이고 사실 현지 출장을 가게 되면 크게 비용을 쓸 일이 없다고 하네요. 출장비를 절약해서 연간으로 모아보면 연봉의 부가소득으로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장비, 비행기 티켓 비용, 호텔 비용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합산하면 연봉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므로 다른 사무직과의 단순한 연봉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적혀있네요. 뭐 대우가 좋다든지 대기업처럼 그렇게 연봉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가적인 그런 급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도전해 볼 만한 언어 중국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중국이 뜨고 있고 어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한 그 장악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30살이 되던 해였다. 외국어를 배우는 시기에서 결코 이런 시점은 아니었다. 당시 중국어를 배우고자 결심한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은 세계를 좌우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젊은 나이에. 내 판단은 맞았고 중국은 이제 세계를 주도할 만한 파워를 갖춘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중국어를 늦기 시작했지만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많아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첫째, 중국어는 비교적 배우기가 쉬운 언어라고 하네요.
아니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외국어라고 단언하고 싶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한자를 사용하고 중국 문화에 익숙한 나라일수록 더욱 배우기가 수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어와 발음이 비슷한 중국의 단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기 때문에 공부해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는 전혀 다른 구조의 영어 단어를 외워야 했던 수고스러움은 덜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는 중국어 공부는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투자해서 뭔가 큰 효과를 기대하는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있다면 중국어 공부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어 공부는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성인은 한자 지식이 많으므로 한자를 모르는 젊은 세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중국어 공부에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내 주변에 5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셨다. 1년만 꾸준히 중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중국어 공부를 추천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에 찬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직장생활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면 중국어를 1년만 꾸준히 해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네요. 내 주변에도 해외 영업으로 전직을 고민하는 후배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도 같은 말을 해줬다. 해외 영업팀의 자리는 언제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면 신기하게도 길이 열린다 라고 합니다. 해외 영업 담당자가 되는 과정은 다른 사무직 담당자가 되는 절차와 똑같다고 하네요. 해외 영업 담당자를 뽑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해외 영업 팀원이 되면 되고 아래 몇 업체의 해외 영업직 채용 공고에도 알 수 있듯이 의학에 장점이 있으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전공 외에 이렇게 해외 담당자를 뽑는 공고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이러한 내용들을 읽고 필요하면은 꼭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꿈, 나의 미래라는 제목에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일상 업무에 지칠지라도 행복한 가정과 나만의 꿈 위에서 하루가 즐겁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졸업 앨범 속에 각자의 장래 희망을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당시 나는 여행가가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나 변호사, 의사를 대부분 장래 희망으로 꼽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했는지 아마 그때부터 남들과 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 나는 세계를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6학년 때 예상했던 장래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다부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해외 영업,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난이라는 말을 TV 뉴스 속에서 심심찮게 듣고 있는 요즘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취업을 준비하던 15년 전에도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사실 난 요즘 청년 실업난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실업률이 높다고 해도 중소기업 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취업이 어려워 고민이 많은 취업 준비생이 있다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대기업만 목표를 두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서 전망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팀에 지원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일단 취업을 하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다 보면 해외 영업에서 어떤 팀장을 맡게 되고 그렇게 그 성공담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해외 영업은 다른 부서의 일보다 재미있고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이 높은 직업이고 매일 비슷한 일만 하면서 하루 종일 회사에만 있어야 하는 내근직 직원보다는 활동적인 직업인 것입니다. 매일 외국어를 써야 하며 갑작스레 해외 출장을 가야 하기도 하겠지만 뜻밖의 큰 해외 거래선을 발굴해서 실적을 올릴 때 무한한 성취감과 회사의 인정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 저자의 말에 참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 해외 영업으로 먹고 살기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